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인입니다. 자, 이번 수업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서기동에 있는 올레 더 화이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뭐 대단한 특징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경매 사이트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자주 놀러 가는 동네입니다. 여기 가서 휴식을 푹 하고 휴식도 하고 올레길도 걷고 제가 이 동네에 많이 머물면서 쉬었다 오는 동네인데 제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즉 제가 사고 싶은, 투자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어떤 투자 가치, 어떤 금전적으로 다음에 환가할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강의하고 있는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사고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재밌는 물건입니다. 분석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건들도 또 여러분들 사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유사한 물건이, 그리고 또 이런 물건들은 뭐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선택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사건이고, 서기동, 서귀포시 서기동에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일단 아파트입니다. 대지권 2.88평, 건물 면적은 9.17평 정도 됩니다. 뭐 대략 한 15평형 정도, 분양 면적으로 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은 1괄 매각입니다. 자, 1괄에서 매각하고, 감정가는 1억 4,500, 그리고 최저가는 2번 유찰됐습니다. 아주 매력있죠. 7,105만원. 소유자는 주 누구누구, 주식회사 같은 사람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는 제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6일 전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월 28일입니다. 당연히 20년 1월 28일입니다. 6일 남았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날, 감정가 1억 4,500으로 1차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때 유찰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2월 23일 날 2차 1억 150만원 진행했으나 또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7,105만원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엔 낙찰되겠죠. 반값 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반값 됐는데,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디 있는 물건이길래 저 앞에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저거 갖고 싶다고 이야기할까? 자, 투자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제 삶의 취향 때문에 그냥 갖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게 상가와 도시형 생활주택 물건들이 물건 번호로 여러 개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3번 물건이거든요. 자, 상가는 이렇게 생겼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 세대 안에 사진은 없죠. 자, 이런 거죠. 우리가 7층 711호입니다. 뭐 711호 사진은 없습니다. 이렇게. 별로 뭐 유익한 사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그건 중요하죠. 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양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고, 7층 711호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전입 없고, 확정일자 받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다. 자, 보면 300만원에 월세 75만원. 즉, 한 넉 달 정도 월세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모두 확보될 수 있는
뭐 경매 진행한 지 수개월 지났으니까 월세 내지 않았을 거고, 뭐 자기 손해 볼 거 없으니까 당연히 뭐 배당할 필요 없는, 배당 요구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뭐 지내다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나갈 수 있는. 자, 보시면 2018년 2월부터고 1개월씩 연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거기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광 가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는 없다. 이것도 뭐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없다. 자, 등기부 요약본은 없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인수될 권리나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특이한 등기부상 권리는 없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등기사항에 인수할 거 없다. 자, 관리비 연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잘 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연체돼 봐야 어차피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를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해서 한번 관리비 상황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죠.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면 이 부분 집합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나로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주민 중에 누군가 총무를 맡아서 아주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사실 이 관리 비위 연체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보시고, 강축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들은 관리실이 별도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300에서 월 75만원, 미전입 확정일자 없고 배당 요구 없다. 임차인 양 누구누구다. 자, 임차인이 살고 있음이 명확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배당 요구 없고 대항력이 없다. 자, 명도 대상자는 임차인, 자, 그 세대 임차권자고,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 뒤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약 100에서 150 정도 될 것이고, 이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협의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망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 동평행대는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크기의 전용 면적 31.17, 우리가 30점 뭐거든요. 거의 유사한 크기의 면적이 1억 3,550만, 그리고 1억 3,700만 이렇게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해 보면 전용 면적 기준당 평당 1,40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90세대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매물 보니까 조금 더 큰 거, 전용 면적 37.99평인데 보시면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테라스, 엘리베이터 있다. 개별 난방이고 뭐 쭉 설명이 있죠. 10층 중에 10층. 이 정도면 아주 좋은 매물이겠죠. 이 안에서는, 이 90세대 안에서는 가장 좋은 매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자, 호가 1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전용 면적 기준 1,400 정도 됩니다. 이게 시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호가하고, 자, 실제 거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 2019년 말에 여기 보시면 우리보다 좀 작은 면적 19.32평, 이게 좀 작습니다. 자, 여기에 8,800, 9,350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사 평행 때 31.18, 자, 요거는 1억 3,550, 1억 3,700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계산해 보면 평당 전용 기준 1,400 정도 됩니다. 전용 민족 1,400 정도.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실제로 거래 사례도 그렇게 기록이 됐고, 또 호가도 이 금액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좀 깎아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다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래 가능 금액, 그리고 시세, 실제 현장에서 이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부동산 중개사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야만 더 정확합니다. 저는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실거래가와 매도 물건에 대한 광고 몇 가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물건들은 현장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이거 꼭 강조드립니다. 이 물건의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1억 4,500. 실제 호가도 이 정도는 부릅니다. 자, 호가는 부르겠죠. 그러나 자, 제가 봤을 때 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현 시점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제주도, 경기도 부동산 시장 경기도 좋지 않고 인구 유출도 심해지고 관광객들의 어떤 과거 패턴이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실제 매매한다면 이 정도 사이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물론 현장 조사가 뒷받침되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된 자료만 가지고 옵니다. 자, 최근에 낙찰된 제주도의 이와 유사한 물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서귀포시에는 하나도 없고 제주시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시의 어떤 사례를 끌어와서 이 서귀포시의 현 시점에서의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 내에서만 입찰자가 있다라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외의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의 어떤 투자자 또는 실사용자가 들어온다면 이 데이터는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경쟁자가 누구인가, 그 경쟁자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경쟁자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주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데이터가 입찰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조금 더 낮고, 제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한다면 이 데이터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 데이터를 반영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예상 낙찰가를 만들어낼 수는, 분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 강조드립니다. 현장 조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최근에는 더 없었고, 그리고 지역을 넓게 봐도 거의 없습니다. 제주시에 딱 하나 있는 거. 자, 20년 1월 13일 최근입니다. 해미소라는 아파트 14년도 건축,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 시기에 제주도 건축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고 분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용 9.5배, 크기도 비슷합니다. 감정 1억 1,800. 감정가는 조금 낮는데 실제로 이 물건이 시장에서 활용될 때의 가치는 유사하다. 물론 더 관광지에 가까운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으로서의 기능은 유사한 부동산이다. 자, 거래 가능 금액이 8,000이었고 낙찰가는 8,100이었다. 자,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물론 매매 시장에는 있을 겁니다. 발품을 팔고 정보를 얻어야만 얻을 수 있는 물건이고, 시장에서 귀한 물건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세도 좋지 않고, 과거에 좋을 때 수년 전에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 많이 흩어져 있고 물건도 제법 많을 거라고 봅니다. 즉 반드시 경매로 사야 될 필요는 없는 물건이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경매로 간다면 매매보다는 2에서 약 3천 정도는 싸야, 그 정도는 싸야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 왜냐? 이런 물건들은 시장에서 어떤 투자 가치로서, 그리고 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반영해서 내가 좋아서 쓰기 위한 물건이지 뭐 이걸 가지고 큰 이득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임대소득을 얻기에는 적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팔아서 큰 차익을 내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올레 더 화이트. 자,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2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자, 이 물건의 감정은 이랬지만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8천 정도. 즉,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한 3, 4천 정도 차이가 나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보다는 이 물건이 더 지가가 높은 곳에 있지 않은가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 감정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호가는 뭐 이 비슷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높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자, 이것은 어쨌든 8천 정도였을 때 8,100만 원 낙찰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상 낙찰가는 어떤 분석에 의한 낙찰가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직감으로서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정도에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이다. 저라면 이 정도 쓰고 이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만족하겠다. 그런 가격입니다. 사실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근 거래 사례 데이터와 그리고 가치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나, 자, 이 온라인 수업, 자, 10분 정도 안에 해야 되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절대로 시간상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아파트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도시에 있는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분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1억 2천 정도의 거래 가능성이 높지만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낙찰은 이 정도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상한가를 적용하자면 9,200 정도, 즉 8,200에서 9,200 정도. 최근에 낙찰된 해미소 건입동에 있는 물건을 봤을 때 서귀포시의 서귀동에 있는 물건이라면 이 정도에 낙찰되고 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시장에 참여한 그 부동산을 조금 알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자, 예상 비용표. 그럼 중간 정도 가격, 자, 9천 정도에 낙찰되면 잘 받은 거죠. 자, 이 정도에 낙찰 받는다면 취득세, 공인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용 1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마무리 지으면 9,224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자, 얼마를 써야만 낙찰된다라는 것, 자, 그것은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간단한 이 수업에서는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 정도 쓰겠다, 이 정도 써서 낙찰 받는다면 충분히 잘 받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 조사, 자, 현장에서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정보, 그것을 수집해야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